권영교육 문제아카데미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는 문창과 영화과 수시 정시술기 입시 준비해서 인서울 대학 갈 때. 자, 지금 보면 이제 9월 수시가 거의 다 마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입시 전략적으로 문창과나 영화과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은 문창과 실기, 또 수시 실기, 영화과 수시 정시 실기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저번 강의에 의해서 중앙대학교 정시 문창과 실기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는 문해창작과나 영화연출학과를 인설권대학에 합격하길 원하는 전해신, 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내가 정말로 인서울 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방법이, 물론 문창과나 영화과를 가고 싶은 목표로 하는 학생 중에서 실기를 봐서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하거나 수능 점수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인설권에 있는 문창과나 영화과를 가고 싶은데 실기를 준비해서 가는 방법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뭐 한예종 선화창작이나 한예종 영상영화과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숭실대 영화과나 문창과, 또 서울예대, 뭐 추계대 등등등 당국대, 동국대 문창과나 영화과 실기 준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고, 문제를 풀거나 우리가 산문을 쓰거나 우리가 이미지를 구성하거나 이야기를 구성하는 영화과나 문창과 그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또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공개 수업을 해놓은 영상들이 있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모르는 방법 때문에 준비를 못한 학생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이제 우리가 수시 끝나면 정시 수능 보고 바로 1월달부터 2월달 거의 1월달 가나다군 세 개의 어떤 방법에 걸쳐서 우리가 가나다군으로 시험 실기를 보기 때문에 원래 예체능이라는 것은 오래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실기를 준비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실기 늦었지만 실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솔권, 문창과나 영화과를 가기 원하신다면 저 권현 선생님이, 저 권현교육이 문지문해창작 영어연출 아카데미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중앙대학교를 좀 보죠. 중앙대 정시 문창과 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대학교 문창과는 안성에 있습니다. 안성팀에 있죠. 그래서 모집 인원은 7명, 나군으로 뽑습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2학년 수료 예정자, 그 다음에 상급자, 진학 대상자, 검정고시 합격점이 법령에 의해서 이하 동등 이상의 학력. 그러니까 해외고도 충분히 동등한 졸업의 법령으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데 단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봐야 돼요. 이제 수학능력시험 퍼센트나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실기는 우리가 서류 제출은 12월 29일부터 2024년이 되겠죠. 2024년 1월 4일까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실기 고사를 좀 보면, 자, 전년도 지금 기준에서, 그러니까 올해도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국어는 독서, 문학, 그 다음에 선택은 화법과 작문, 언매, 택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수학 1, 수학 2, 선택사항은 환율과 통계, 그 다음에 탐구는 사회과학 중 택입니다. 문창과를 보면 국어가 40%, 수학이 20%, 탐구가 40%, 영어, 한국사는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24학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정시 발표된 게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어와 탐구, 이것이 문해창작과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능 정시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수능 점수보다는 실기 점수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실기를 준비해야 중앙대학교 문창과를 정시 실기로 갈 수 있죠. 자, 예술대학교 우리가 문해창작, 공연영상창작학부 문해창작학과에서는 실기 과제가 두 가지의 글쓰기를 봅니다. 먼저 제가 저번 시간에 서울예대, 또 저번 시간에 숭실대 영화과, 문창과, 또 서울예대 영화과, 문창과, 극작과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문창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소양,
실기의 어떤 소양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뽑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영화과에서 연출 전공 학생들, 스텝 전공 학생들로 우리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우선은 기본 틀은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중앙대는 또 어저께 제가 설명해 드렸던 서울예대와 송실대와 추계대와 다른 점이 두 번의 글쓰기를 보는데, 하나는 문학적 글쓰기를 중앙대학교에서는 봅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창작 능력 확인을 위한 글쓰기. 보통 이제 한 번 보잖아요.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중앙대가 아닌 다른 학교의 문창과에서는 그 주제에 대한 운문, 산문 써서 우리가 내는 건데, 시간 안에. 중앙대학교 문창과는 좀 문학적 글쓰기, 상상력과 창작을 확인하기 위한 글쓰기를 하나 보고, 또 인문학적 글쓰기를 봅니다. 비평적인 글쓰기, 한문학, 출제가 돼서 인문학적 소양을 확인하기 위한 글쓰기. 그래서 문학적 글쓰기와 인문학적 글쓰기, 또 인문학적 글쓰기를 보기 위해서는 그 밑에 베이스가 되는 인문학적 지식을 우리 학생들이 쌓아 나가야겠죠. 그래서 분량은 강문항 천자로 총 200자, 2000정도지 내로 쓰고요. 시험 시간은 3시간, 두 문항. 그래서 1시간 반씩. 그러니까 서울예대 같은 경우는 운문이 됐든 산문이 됐든 1시간 반, 90분에 그 써서 내는 건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글쓰기를 120분, 3시간에 봅니다. 단국대 문창과 같은 경우는 3시간 180분 동안 소소에 됐던 시가 됐던 우리가 그걸 써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글쓰기라는 것은, 서사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2~3시간 앉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백지 이후에 2~3시간 동안 무엇을 주제와 연결시켜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내가 어떤 세상에 어떤 말을 내가 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이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떤 질문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뻔한 말이 아니라 정말 미래 작가가 되고자 하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질문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나름의 해답을 어떤 식의 분위기와 어떤 식의 캐릭터와 어떤 식의 서사와 어떤 식의 의미를 갖고 이것에 대한 것을 동참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나만 개인적으로 국한된 것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문창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결국 한 작가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의 어떤 그 예술인이 탄생할까지 본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깎아가는, 내 시각을 키워가는, 또 나의 목소리를 세상을 통해서 내지만 이 목소리가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과정을 겪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글을 쓰다 보면 분야가 이제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우리 유명한 소설가나 작가들도 보면 정말 그 사람만이 고집스럽게 쓰는 그런 어떤 화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 작가들만 봐도 어떤 분은 사진을 찍는데 나무만 찍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사진 찍는데 동물 중에서도 말만 찍는 분이 계시고, 이런 것처럼 전문적인 영역으로 올라가면 세부적으로 굉장히 더 깎이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옹고한 작가, 그 사람의 색깔이 생기고, 그분이 얘기하는, 세상을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는 작가가 많이 생겨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아직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미래 소설가나 영화 감독이나 예술가를 꿈꾸는 분들이니까, 우리 학생들은 중요한 거는 지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글을 쓰던, 내가 뭐 어떤 그 인문학적인 뭐 작가가 돼서 글을 쓰던, 아니면 소설적인 어떤 예술적인 글을 쓰던, 어떤 글이라는 매체, 또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대중들과 타인들과 소통하면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술 어떤 사조, 우리 한국의 어떤 소설의 어떤 흐름, 또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 뭐 이렇게 보면 어떤 시기에 어떤 이즘들이 탄생이 되고,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상황, 굉장히 암울한 시대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어떤 그런 그 닫힌 구조에 어떤 소통이 불가능한, 이렇게 써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우리 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는 건, 그렇게 쓰는 것도 물론 하나의 개성이겠지만, 우선 입시 시험을 할 때는 너무 폐쇄적으로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거 없이, 나는 앞으로의 작가관이 이렇기 때문에 타협 없이 하겠다. 그것도 하나의 폐기일 수 있지만, 어떻든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글을 써서 합격을 하는 그런 글을, 또 앞으로 계속 글을 써나갈 작가라면 자기 마음을 좀 닫고 자기만의 작가관을 공고히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마음을 오히려 많이 열고 긍정적, 부정적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지금 우리가 이 디스토피아,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작가의 어떤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작가의 섬세하고 예민한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해지는 순간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행복과는 좀 다른 어떤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시선이니까 시각과 눈이 이제 작가로서 열리는 건데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행복들 다 있죠. 뭐 어떤 뭐 부적인 개념을 쌓고 좋은 차를 타고 이것도 행복일 수 있지만 작가의 행복은 우리가 어느 날 조그맣게 핀 어떤 들꽃, 들풀, 그다음에 조그만 꽃 한 송이, 그다음에 하늘에 떠 있는 우리가 비갯날의 어떤 그 구름, 아니면 정말 천진난만한 아이의 어떤 미소. 이것도 물론 작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반인들도 그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겠지만 작가들은 더 섬세한 어떤 그 더듬이 같은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창작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창작의 기본은 정말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이 글은 어디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 공부를 하면 사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문법, 뭐 문책 다 이렇게 이제 어떤 것들을 기본으로 공부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이제 많은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제 베이스가 쌓이는 건데 사실은 글을 잘 쓴다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의 신묘함을 갖고 어떤 걸 보고 듣고 어떤 걸 느끼면서 어떤 사유를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 마음가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만들고 훈련하는 게 사실은 글쓰기의 가장 기본이니까 글을 쓴다고 해서 정말 ABCD 아니면 가나다를 쓰는 게 아니고 이 가나다 ABCD는 이 사람의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소설로 들어가서 화자의 어떤 그걸 통해서 소설을 쓰는 뒤에 있는 소설가가 있죠. 소설가가 절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자를 통해서 쓰는 건데 그럼 내가 창조한 시공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가가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소설가가 창조한 시공간 안에서 누가 보냐? 내가 만들어낸 창조한 캐릭터, 내 어떤 화자가 그 문을 열고 밥을 먹고 면도를 하고 수영을 하고 미소를 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선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독자들에게 무슨 것을 전달해 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너무 폐쇄적으로 암울한 디스토피아에서 닫혀있는 것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암울하고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떤 디스토피아의 시대에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 어떤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문제를 같이 성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재밌고 감각적인 문체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소양이 좀 필요하겠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시선과 눈으로 무엇을 만들어갈 것이냐. 그것이 된 다음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단은 어떻게 하고 질문과 답을 통한 나만의 발단, 주제를 어떻게 연결시켜서 왜냐면 문창가에서는 주제가 나오니까 그 주제를 파생시킨 여러분들만의 해석된 시각을 소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단, 전개, 절정, 결말 4단 구성이 기본 들어가잖아요. 역편 소설을 하나 써도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을 써서 내가 시작한 나의 어떤 질문을 끝까지 구성을 해서 이제 이야기 구성이라는 것이 문창가도 있지만 사실 이야기 구성이라는 것을 가장 심도 있게 보는 실기가 영화과 실기잖아요. 연출. 제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영화과의 이야기 구성은 우선 이미지와 이야기 스토리 전개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창가는 발단, 전개, 절정의 결말에 따라서 스토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의미와 발단의 의미와 전개의 의미와 절정의 의미와 그것이 연관되어 있는 주제의 의미가 의미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스토리라인을 전개하는 거랑 좀 달라요. 서사는. 시는 저는 이제 시 전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문창가를 전반적으로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물론 시는 또 시를 전공하신 시인이 말씀하신 게 더 맞을 수도 있지만 저도 공부한 시를 보면 시는 여러 가지의 상징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2차적으로 나는 너를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심볼과 상징을 통해서 의미들이 계속 단어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또 다른 의미들이 문학적인 어떤 가치로서 타생이 되는 거거든요. 시인의 눈으로 본 세상은 약간 소설가의 눈으로 본 세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굉장히 이미지를 굉장히 언어화해서
굉장히 시공간을 압축시킨 것을 시인이 쓰는 게 바로 시거든요. 그래서 글쓰기가 전략적으로 문창과를 갈 때 내가 시를 전공해서 시를 쓰겠다. 아니면 내가 소설을 전공해서 소설을 쓰겠다. 그러면 처음 갈래부터 시는 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소설은 소설대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특히 우리 학생들은, 우리 제자들은 이것도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시도 하고 소설도 하고 물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시를 어느 정도 공부하면 나중에 소설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설은 길게 우리가 뭐 단편이 됐든 장편이 됐든 늘리는 거지만 어떤 구성을 통해서 의미를 통해서 그 어떤 단편의 그 내가 보고 화자가 쓴 어떤 보고 있는 어떤 그 이미지를 쓰고 화자가 지금 생동하고 있고 내가 말하고 있고 대화하고 있고 내가 지금 부딪힌 갈등에 대해서 문체로 서사할 때는 이 시적인 의미 언어에서 배우고 연습했던 것들이 소설 쓸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그렇지만 이건 입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문해 창작은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입시는 제대로 공부는 하되 내가 어떤 그 대학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나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략이 시가 될 거냐 소설이 될 거냐를 갖고 근데 가서 같이 다 배우면 되는 거니까 붙으면 우선 근데 이 입시를 할 때는 소설로 갈 거면 소설에 대해서 시로 갈 거면 시에 대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중대 같은 경우는 문항이 문학적 글쓰기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또 그 심리안을 갖고 얼마나 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보면 보통의 대학에서는 다 소설이면 소설, 시면 시, 또 산문이면 산문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전략적으로 정해서 꾸준하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연습을 해서 오히려 더 점수를 잘 맞아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합격하는 게 전 전략이라고 보고 사실 기본적인 소양은 시, 소설, 그 다음에 산문 이것이 뭐 문창과에서 다 다르진 않습니다. 또 기본적인 소양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글 쓰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사람에 따라서 우리 제자들은 다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맞는 매체, 시적인 글이 맞는지, 소설적인 글이 맞는지, 그다음 수필적인 글이 맞는지, 또 비문학적인 글이 맞는지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기 것을 빨리 찾아서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창과 시험 공부를 할 때, 뭐 이제 한예종 영화과도 마찬가지고, 미술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미술 이론 전공.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소설만 많이 읽어서 소설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글을 꾸준히 읽으면서 그 인문학적인 글을 통해서 상상력의 사유를 길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창과에 들어서 공부하면 소설 창작, 시 창작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요소에 대한 베이스를 많이 쌓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인문학에 대한 걸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향을 모른다. 특히나 뭐 국어나 동네 뭐 내신을 가르치는 국어학원이라든가 수능학원, 뭐 논술학원들은 많이 눈에 보이지만 정말 이 문해 창작 뭐 작가가 돼서 혹은 뭐 영화 연출, 뭐 영화를 정말 전공하고 영화를 내가 연출하고 이런 학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내가 이쪽이 정말 제대로 가고 싶은 내가 이것을 합격하고 싶은 내 꿈이라면 그 제대로 공부하신 선생님들한테 그 공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여러분들이 레슨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자, 오늘은 중앙대학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또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문해창작을 공부할 거라면 문해창작의 길이 그렇게 뭐 어떤 길이든지 다 어렵지만 문해창작, 또 영화 연출에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자신의 시선과 목소리로 영화라는 기술, 영화라는 방법, 매체를 통해서 혹은 문해창작, 소설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놓는다는 거 그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진 않지만 여기에 정말 뜻이 있고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걸 꼭 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이걸 해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실패하지 말고 성공을 통해서 대학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유명한 작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작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대학교, 지금 동국대학교, 그다음에 단국대학교 등등 추계대 이번 2024학년도 수시 정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끝나고 실제 우리 문제 아카데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할 강의한 그 자료도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이거 문창과, 영화과 실기 준비를 하는지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